서울 한남동의 고급 한의원 조선당 앞에 고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섭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한의원 창문에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7세의 한의사 박정숙 원장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품이 있고 당당하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 시간에도 한의원장이 이렇게 늦게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한남동에 사는 박정숙입니다. 25년간 제가 감춰온 비밀,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25년 전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43세, 한국 한의학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남편 조민호는 대형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였죠. 우리 집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벽돌집에 넓은 정원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했고 저도 깔끔한 한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여보, 오늘도 수고해. 당신도 조심히 다녀와. 매일 반복되는 인사였지만 그때는 그런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22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둘째 성훈이는 19세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민이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순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무엇보다 효자였죠. 엄마, 오늘 병원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성민아, 괜찮다. 너는 공부는 잘 되니? 매일 저녁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성민이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의대에 편입시키고 저처럼 한의사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민이가 한의사가 되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겠어. 그래, 성민이는 똑똑하니까 분명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야.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성민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민이 본인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당연히 우리 계획에 따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성민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고 싶은 일? 뭔데?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 저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제 그림을 보고 놀라셨거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성민아,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야. 직업이 될 수는 없어. 왜 안 돼요? 화가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성공?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성공할까? 그리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 그동안 넌 뭘 먹고 살 건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22년간 키운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걸요. 소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라, 성민아.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성훈이까지 불러서 4명이 거실에 앉았죠. 성민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우린 내가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 엄마의 뒤를 이어서 말이야. 아버지, 하지만 제 꿈은 꿈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한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성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성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늦게 돌아와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성민이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평소보다 밝고 들떠 있었어요. 성민아. 어디 갔다 와? 엄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개할 사람? 설마. 문이 열리고 성민이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3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눈매와 깔끔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옷차림을 보니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인 것 같았어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김미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설마 여자친구? 미영 씨,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죠. 성민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영 씨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고요. 엄마, 아버지. 성민이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제 여자친구예요. 역시 그랬군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여자친구?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그리고 성민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영 씨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결혼이요? 성민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미영이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평생? 너 지금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의대 가야 하고.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의대에 가지 않겠어요. 이제 정말 폭탄 선언이었어요. 대신에 미영이와 함께 작은 화실을 차리려고 해요. 미영이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미영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울예대 동양화가를 졸업했어요. 성민 오빠와는 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제야 말을 찾았어요. 화실? 화실을 차린다고? 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작은 화실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작품 활동도 하고. 성민아. 제가 큰 소리로 성민이를 불렀어요. 너 정신 차려라. 화실이 뭔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야? 엄마, 요즘은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남편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성민아,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는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민 오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안 좋은 영향?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성민이는 한의사가 되어야 하는 아이라고.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가문의 전통? 성민이가 되물었어요.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공부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위축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성민이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쓴 돈 다 갚을게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갚는다고? 뭘로 갚겠다는 거야? 그림으로요. 제 그림 실력으로요. 남편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림으로? 성민아, 현실을 봐라. 그림 그려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때 미영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영아. 성민이가 급히 일어났지만 미영이는 이미 현관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성민 오빠, 부모님과 더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미영이가 나간 후 집안은 정적에 쌓였어요. 성민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남았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 당연히 반대해야지. 성민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성민이의 미래가 걱정됐거든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성민이는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성민이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죠. 저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성민이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성민이를 위해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성민아, 어디 갔다 왔니? 미영이랑 있었어요. 짧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는 성민이를 제가 붙잡았어요. 성민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성민이는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성민아, 엄마가 미영 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으신데요? 어떤 집안 출신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왜요?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돼? 현실적인 조건도 맞아야 해. 현실적인 조건이요? 그래. 경제력, 집안 배경, 교육 수준. 이런 게 다 맞아야 결혼 생활이 순탄해.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 성민이랑 미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더니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성민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미영 씨는 안 돼. 왜요? 우리 집안격이 안 맞아. 집안격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는 사람을 집안으로 평가하세요? 당연하지. 그게 현실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저 어리지 않아요. 22살이에요. 22살이 뭐가 어른이야. 아직 사회 경험도 없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언쟁이 시작됐어요. 성민아, 미영 씨 집안이 어떤지 아니?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신대.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몰래 미영이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 우리랑 차이가 너무 나잖아. 차이가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착하고 똑똑해요. 착한 것만으로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해. 후회는 무슨,
성민아. 남편이 큰 소리로 성민이를 불렀어요. 그만해.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기 싫다. 미영 씨랑은 헤어져. 절대 안 돼요. 성민이도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미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이에요. 저는 미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성민이의 뺨을 때렸어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성민이는 뺨을 만지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빠,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성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간다고? 어디로? 미영이한테 가서 살 거예요. 안 돼. 제가 급히 성민이를 붙잡았어요. 성민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해? 우리가 널 이해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럼 그동안 누가 널 키웠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용돈 주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평생 부모님 말만 들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 효자라면 당연히 부모 말을 들어야지. 상황이 점점 악화됐어요. 성민이는 울먹이고 있었고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선택이 25년 후까지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돼. 성민이가 점점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 씨를 직접 만나보자. 그리고 설득해 보는 거야. 설득? 성민이한테서 떠나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할 거야.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미영 씨를 만나서 성민이와 헤어지라고 설득하기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성민이에게 말했죠. 성민아, 아버지가 미영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성민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응.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반대만 했던 것 같대. 미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성민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성민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도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일 일요일에 집으로 모시겠니? 네, 바로 연락해 볼게요. 성민이는 신나서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성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계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미영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예의 바른 교육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서 와요, 미영 씨.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성민이는 미영이 옆에 앉았고 남편과 저는 반대편에 앉았죠. 미영 씨, 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사실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어요. 차를 가져와서 미영이에게 건네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영 씨, 우리 성민이와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대학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미영 씨는 그림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뭐 할 계획이에요? 미영이가 잠시 성민이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성민 오빠와 함께 화실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화실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작품 활동도 병행하려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미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화실로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처음에는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점차 늘어날 거예요. 성민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점차 늘어날 거라고? 그동안은 뭘 먹고 살 건데? 아버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성민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미영 씨, 실례지만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세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공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영 씨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힘드셨겠네요. 네, 부모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미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성민이와 미영 씨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해요. 미영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 기반이 없어요. 화실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성민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두 번째, 집안 배경이 너무 달라요. 이건 미영 씨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성민이는 한의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거든요. 어머님,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성민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때 남편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미영 씨, 이걸 받고 우리 성민이한테서 떠나주세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미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성민이한테서 떠나는 조건이에요. 조건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 오빠. 미영이가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성민이는 멍한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성민이가 들어왔어요. 잠깐, 성민이는 이미 거실에 있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성민이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성민이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성민아.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영이가 일어났어요. 성민 오빠, 죄송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표를 집어서 찢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영아. 성민이가 급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아, 우리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는 이미 현관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미영아, 기다려. 성민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미영이가 손을 저었어요. 성민 오빠, 부모님과 더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미영이는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미영이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이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성민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침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성민아, 우리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요? 성민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할게요. 성민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제가 달래려 했지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성민이가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디 가니? 미영이를 찾으러 가요. 성민아. 남편이 성민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성민이는 뿌리쳤어요. 놓아주세요. 성민아, 제발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한 부모님한테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예요?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수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건 우리도 알아. 하지만 집안이 다르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성민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성민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라고요? 성민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예요? 순수한 사람을 돈으로 모독하는 게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성민아, 남편이 화를 냈어요.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니? 그럼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짓밟는 게 있어요? 짓밟는다니, 우린 내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는 미영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민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민아, 만약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성민이가 문턱에서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말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가족도 포기하는 거야.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가족을 포기하겠어요. 성민아. 제가 급히 성민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성민이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미영이. 성민이가 밖에서 미영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미영이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었고 성민이가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미영아, 괜찮아? 성민 오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그들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날 밤 성민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성민이를 깨우러 올라갔어요. 성민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하지만 방문을 열어보니 성민이는 없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아빠에게. 저는 미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갑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엄마 아빠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분간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성민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급히 올라왔죠. 왜 그래? 성민이가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남편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이럴 리가. 저희는 급히 성민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민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미영이 집에도 가봤지만 미영이도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미영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이가 어젯밤에 와서 짐을 싸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성민이라는 남자애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저희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았어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범죄에 연루된 것 아니면 찾기 어려워요.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성민이와 미영이가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출근할 때도 우울한 표정이었고 저도 병원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둘째 성훈이도 형이 없어진 후로 많이 위축됐어요. 엄마, 형은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성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사이에 성훈이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성민이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형 목까지 할게요. 성훈아. 성훈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훈이가 잘해도 성민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서울대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한의원을 열었어요. 혹시 성민이가 아파서 찾아올까 봐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한의원 이름도 조선당이라고 지었어요. 조씨 가문의 한의원이라는 뜻으로요. 성민이가 찾기 쉽도록. 1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여보, 성민이는 어디에 있을까? 남편은 임종 순간까지 성민이를 찾았어요. 성민이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도 성민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그 후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성훈이가 있긴 했지만 성훈이도 결혼해서 독립했거든요.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록 저는 매일 성민이를 기다렸어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혹시 성민이가 아플까봐 걱정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어요. 혹시 성민이가 연락할까 봐서요. 집 주소도 그대로 두었어요. 매일 밤 성민이 방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성민아, 잘 있니? 건강하니? 혼잣말로 묻곤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여러분,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정확히는 한 달하고 이틀 전이었어요. 제 한의원에 새로운 운전기사가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운전기사를 두지 않았어요. 직접 운전해서 다녔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야간 운전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성훈이가 운전기사를 구해줬던 거예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운전기사 한 분 두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얼마 전에 밤에 운전하다가 졸으셨다면서요? 성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요즘 밤 진료 후에 집에 가다가 깜빡 졸 때가 있었거든요. 알겠어. 그럼 구해봐.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이정호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원장님 운전을 담당하게 된 이정호입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47세의 중년 남성, 키는 보통이고 얼굴도 특별히 잘생기거나 못생기지 않은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직원이 온 정도로만 생각했죠. 정호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항상 시간보다 일찍 와서 차를 정비하고 제가 한의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죠. 원장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정호 씨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보통 한의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곤 했거든요. 원장님, 점심 드시러 가실까요? 그래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그때 정호 씨가 말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냉면 어떠세요? 근처에 냉면 맛있는 집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냉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정호 씨가 어떻게? 그냥 더운 날에는 시원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 식당도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정호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원장님, 어깨 아프신가 봐요. 응, 요즘 환자들 보느라 같은 자세로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요. 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부탁했어요. 그럼, 고마워요. 정호 씨의 마사지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확히 제가 아픈 지점을 찾아서 눌러줬거든요. 어머, 정호 씨 정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어릴 때 어머니께 해드리곤 했거든요. 그때 정호 씨의 목소리에 뭔가 그리움 같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네. 어머니께서 일을 많이 하셔서 늘 피곤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그렇구나. 효자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정호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정호 씨가 한의학에 대해 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호 씨가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50견 환자가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비슷한 증상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호 씨가 말한 건 정확했어요. 요즘 정말 50견 환자가 많았거든요. 정호 씨, 한의학에 관심이 있나 봐요? 조금. 어릴 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요? 공부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정호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요. 여러 사정이 있었어서.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이상한 점은 정호 씨가 우리 한의원 주변 지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였어요. 원장님, 이쪽 길로 가면 더 빨라요. 이런 길이 있었나? 정호 씨가 알려준 길은 정말 지름길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길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호 씨, 이 동네에 살았어요? 아니요. 그냥 며칠 동안 미리 둘러봤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은 비가 조금 왔어요. 저녁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정호 씨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 한의원 뒤쪽 정원을 돌아봤더니 정호 씨가 거기 서 있었어요. 혼자서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호 씨, 뭘 보고 계세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란 것처럼 돌아봤어요. 원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요. 뭘 보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참 잘 자랐다 싶어서요.
정호 씨가 가리킨 나무는 감나무였어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감나무는 25년 전 성민이가 심은 나무였거든요. 성민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죠. 엄마, 우리 집 뒤에 감나무 하나 심으면 안 될까? 감나무? 왜? 그냥 감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을에 감도 따먹고. 그래, 그럼 심어보자. 성민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주말에 저와 함께 묘목을 사러 가서 직접 심었거든요. 엄마, 제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이 나무도 크게 자라겠죠? 그럼 분명히. 그때만 해도 성민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귀여웠어요. 그 나무가 지금은 정말 크게 자랐어요. 매년 가을이면 단감이 주렁주렁 열리죠. 그런데 정호 씨가 어떻게 그 나무가 감나무인 걸 알았을까요? 지금은 여름이라 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정호 씨, 어떻게 감나무인 줄 아세요? 지금은 감이 안 열렸는데요. 정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잎 모양을 보니까 감나무 같아서요. 잎 모양으로요? 네.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나무를 좀 아는 편이에요. 하지만 정호 씨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감나무 잎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다른 나무 잎과 비슷해요. 혹시 이 나무를 전에 본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전에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정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정호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환자가 많아서 늦게 끝났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한의원을 나왔는데 정호 씨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정호 씨.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정호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뒷자리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호 씨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노래는 25년 전 성민이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어요. 제가 성민이 어릴 때 매일 밤 자장가로 불러줬던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악보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노래도 아니었어요. 성민이가 어릴 때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불러준 자장가였거든요. 정호 씨. 제가 놀라서 정호 씨를 불렀어요. 네, 왜 그러세요? 정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룸미러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부른 노래. 아, 죄송해요. 제가 무의식 중에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정확히 어디서? 저는 다그쳤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호 씨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정호 씨가.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성민이는 22살에 집을 나갔으니까 지금 47살이겠죠. 정호 씨 나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25년간 그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노래. 오직 성민이만 알고 있던 노래.
그 노래를 정호 씨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진실을 확신하게 된 건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그날은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어요. 오후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정호 씨가 우산을 들고 한의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우산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차까지 가는 동안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둘 다 옷이 좀 젖었어요. 차에 타서 정호 씨가 젖은 옷을 털고 있었어요. 그때 정호 씨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정호 씨가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려 했어요. 저도 도와주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였지만 가까이 보니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여자는 바로 25년 전의 저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아이는 성민이었어요. 성민이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희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사진을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호 씨, 이 사진이.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정호 씨, 당신, 혹시?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작은 목소리, 25년간 기다렸던 그 목소리. 성민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호 씨, 아니,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너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찾았던 아들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다는 게. 네. 엄마, 저예요. 성민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성민아. 저는 성민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제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성민아, 정말 너니? 정말 내 아들이니? 저희는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성민이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미영이와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럼 미영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성민이는 가명을 쓰고 운전기사로 지원해서 제 곁에 온 거였어요. 성민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25년 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이제 됐어요. 저도 엄마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성민이는 미영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전해주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을 다시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영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지금 저와 성민이는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민이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제 아들로서 제 곁에 있습니다. 성민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한의원에 전시해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25년 전에 왜 성민이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후회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민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만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성민이가 용기를 내서 제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미영이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지금이라도 무덤 앞에 가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성민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